안녕하세요, 카이레드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돼서 저희 앞에 좀 나타난, 그래서 요즘 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차종인데요. 사실 SUV 라인 중에서는 뭐 이미 차량이 괜찮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기도 하고 인기가 참 많은 차종인데, 기아의 SUV 라인업 중에서는 모하비 다음으로 정말 오래된 모델 중에 하나이고, 엄청나게 오랜만에 2014년도부터 3세대를 유지해왔으니까 거의 뭐 6년 만에 다음 세대 4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나타난 바로 2020년형 소렌토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재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, 배기량 2200cc의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. 출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준비한 차량 등급이 노블레스 등급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신차 출고가는 약 3,5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뭐 드라이브 와이즈나 스타일 옵션 등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다수 추가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는 뭐 외관이나 내부 리뷰를 할 때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,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이렇게 풀체인지 된 모델로 찾아온 2020년형 소렌토 어떤지 한번 전면부터 한번 보시죠. 차량의 전면부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을 변화했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부분 다듬었다 라는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릴 쪽을 먼저 보시면 전형적인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릴 형태와 이 소재이죠. 근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모하비 더마스터 모델도 요번에 뭐 리뷰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, 아무래도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 뭐 좀 비교를 하는 게 뭐 안 맞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소재 처리나 조금 디자인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고요.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뭐 신형 K5 헤드램프와 굉장히 동일하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,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살렸어요. 뭐 이렇게 뭐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도 있고, 이게 또 스타일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다 보니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또 적용이 됐고요. 스타일 옵션은 가격은 약 한 95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,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 그러한 옵션이라고 보면 되고요.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형 기아차들이 출시한 이렇게 변형된 헤드램프답게 뭐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게끔 모습을 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, 하단 쪽 프론트 범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좀 스포티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고,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살짝 좀 투박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. 그냥 뭐 전형적인 SUV 형태의 그런 외관 형태를 띠고 있는데, 이 전반부의 전면적인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, 뭐 새롭게 변형된 그러한 디자인들을 새록새록 잘 접목시킨 그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량의 사이드 쪽을 한번 보시면 그냥 뭐 전형적인 SUV 라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. 뭐 특별히 뭐 어느 부분이 뭐 이상하다, 뭐 잘났다 그러한 부분은 뭐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. 차량의 후면부 부분이 약간 좀 입체적으로 좀 많이 뽑은 느낌이 있어요. 그 부분은 이따 후면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,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런 SUV, 패밀리카, 약간 가족들의 안전을 좀 책임져야 하는 이러한 차량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휠과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. 현재 이 차는 4륜구동 옵션이 추가가 안 된 차량이에요. 약 그 비용이 한 200에서 한 250만원 정도, 그 정도 내면 이제 4륜으로 변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정도 옵션까지 추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. 하여튼 이렇게 휠하우스 자체가 큰 차량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큰 휠과 타이어는 나쁘지 않게끔 잘 추가를 한 옵션이다 라고 보여지고,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 부분, 사이드 미러의 아래쪽 부분이 지금 하이그로시 처리가 전부 되어 있죠. 이게 뭐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이 많았어요. K5 같은 경우에는 뭐 썬루프 추가 옵션을 안 넣으면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처리된다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썬루프가 없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준 디테일한 부분들은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, 이 차 가격이 뭐 3,5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, 사실 요즘 나오는 SUV들이 워낙 고가잖아요. 뭐 모하비는 뭐 5천만원 기본으로 스타트한다 보시면 되고, 뭐 제네시스 뭐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7, 8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비례한다면, 뭐 차체가 뭐 엄청 작은 것도 아니고 실용적으로는 정말 나쁘지 않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도어 쪽의 손잡이 라인도 뭐 무난하고 슬림하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약간 차량의 색상과 요 실버 색상으로 약간 투톤 조화도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, 이 도어 하단 쪽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차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좀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 모하비 더마스터 리뷰 영상을 촬영했잖아요. 그 차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. 그렇지만 가격 대비 뭐 한 1,500에서 한 2천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.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은 뭐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차량은 뭐 전면부와 사이드 쪽보다는 저는 후면부에 좀 많이 힘을 실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, 일단은 이 옆쪽에서 보시면 이 굴곡 자체를 뭔가 되게 입체감 있고 좀 남성적으로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뭔가 생동감도 느껴지고,
되게 뭐 라인 자체를 막 울룩불룩 튀어나온 남자들의 약간 그러한 힘을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후면부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. 이 테일램프도 지금 세로로 뽑은 게 너무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면부의 디자인을 이 테일램프 부분이 정말 이쁘게 잘 잡아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바깥쪽은 미등과 브레이크, 또 안쪽은 방향지 시동을 이렇게 분리시켜 준 것도 정말 괜찮은 퍼포먼스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, 이 후면부 디자인은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소렌토라고 수놓은 요 글자 자체도 나쁘지 않고, 요즘 차들은 이렇게 뭐 차의 그 네임 자체를 이렇게 뒤에다가 각인시켜 놓는 경우가 참 많죠. 그리고 이 배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요즘 거의 웬만한 신형 차들이 머플러 라인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. 근데 보통 구멍을 뚫어 놓는데 이건 막아놨어요. 약간 셀토스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. 근데 이걸 그냥 조금 더 어차피 거짓으로 뽑아내는 이 배기 라인이라고 한다면 아예 조금 더 실용적으로 더 현실감 있게끔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고요. 이게 딱 봐도 막혀 있거든요 지금. 그런 부분은 살짝은 아쉽고, 요 하단 쪽 범퍼의 소재들은 살짝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이 후면부의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 트렁크 라인도 한번 봐야겠죠. 뭐 얼마나 실용적으로 뽑았나 보면, 일단은 전동식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차는 7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3열 시트를 지금 폴딩으로 접어놓은 상황이죠. 뭐 널찍한 것 같아요. 비교적 보통 7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3열을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접고들 다니시니까 뭐 요 정도의 적재 공간이면 나쁘지 않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. 지금 현재 이쪽에도 보이는데 3열에 저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고, 뭐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도 들어가 있고, 뭐 송풍구로 조절할 수 있는 저런 버튼들, 공조 시스템이 3열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고요. 차량의 도어 쪽을 보시면 뭐 나쁘지 않아요.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뭐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, 일단 뭐 메모리 시트 2번까지 들어가 있고요. 창문 열고 닫는 버튼들과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, 이런 소재 처리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, 뭐 전체적으로 뭐 우레탄이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도어 쪽의 소재 처리라고 보여지고요. 이런 가죽들의 느낌도 되게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. 뭐 차량 가격에 비례해서 요 정도 SUV 차량의 요 정도의 마감 처리다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이 스티어링 휠 쪽을 보면 뭐 핸들 쪽에 뭐 다양한 옵션은 없고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와 반자율 주행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. 일반적으로 핸들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무난한 그 정도의 디자인을 띠고 있고, 계기판 디자인 역시 지금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도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, 이 왼쪽에 공조 시스템 라인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현재 분리형으로 되어 있죠.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, 이 소재들이나 이런 처리한 부분들이 너무 디자인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뭔가 유니크하잖아요.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요. 이러한 소재들도 처리를 한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리얼 스틸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처리를 한 부분들이 플라스틱 덩어리 덕지덕지 붙이는 것보다는 잘 처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약간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줌으로써 정말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져요. 이게 차 가격에 비례해서 실내 공간을 정말 많이 신경 썼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,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잡았다. 이번 소렌토가 약간 이를 악물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. 이 센터 패시아 라인을 저는 가장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. 일단 SUV와는 살짝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고급스러움이 조금은 보여요. 뭐 소재 처리 부분들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묻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, 이 차량 가격 3,500만에 비례해서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, 이 정도의 편의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널찍한 SUV 차량을 이렇게까지 실내 디자인을 뽑았다는 거는 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싶은 사안인 것 같고요. 이런 버튼들,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너무나 스마트하죠. 터치 형태로 아주 고급스러움을 또 보여주는 면목이고요. 이런 디스플레이 자체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모두 이렇게 국산차들은 이런 터치 형태가 너무나 잘 들어요.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터치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조 시스템, 이 송풍구 라인이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이게 좀 말이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위쪽은 뭐 상체를, 아래쪽은 뭐 하체를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형으로 쓸 수도 있고 너무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또 리얼 스틸로 처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번 소렌토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실내 공간이고,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이얼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죠. 요즘은 뭐 기어봉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 변속 자체도 굉장히 스무스해요. D에서 N, R 이런 게 딱딱 걸리는 느낌이 있고, 파킹 자체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줌으로써 안정성에도 많이 신경 쓰고, 이게 약간 다이얼식이랑 뭐 약간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 위험이 살짝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기어 변속할 때 탁탁 걸리는 느낌,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, 버튼식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일자로 쭉
버튼을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 형태로 움푹움푹 이렇게 홈을 파줘가지고 아 이게 R이구나 N이구나 약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게 많이 그렇게 하는 형태인데,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는 거는 정말 괜찮은 초이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 보시면 뭐 드라이브 모드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오토 홀드,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경사로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. 이쪽 수납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. 뭐 제가 오랜만에 얘기하는 말이지만 요 정도면은 한 빅맥 한 8개? 8개는 좀 무리고 한 6, 7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. 그 정도의 좀 약간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, 이런 데도 처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하이그로스 처리한 부분도 정말 많이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들죠. 약간 뭐 이쪽은 우레탄으로 처리를 많이 했어요. 근데 그게 다소 좀 많이 다른 인테리어 디자인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레탄을 많이 처리한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실내 디자인이다, 너무 없어 보이지 않고 약간의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오는 적절한 조화를 잘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현재 2열에 탑승을 했는데 역시 SUV 라인답게 뭐 머리 쪽 높이는 뭐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. 제가 뭐 지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키가 183인데도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건 너무나 적재 공간을 잘 활용했다는 뜻인 것 같고요. 이 2열의 도어 쪽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. 이렇게 가죽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너무 훌륭한 것 같고요. 또 이런 컵홀더, 이렇게 소소한 또 감동을 주는 부분이죠. 약간 SUV 하면 패밀리카로 많이 쓰기 때문에 뒷좌석에 있는 시스템들을, 편의사항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또 사소하게 들어가 있는 것과 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쪽에 공조 시스템을 봐도 너무 뭐 무난하게 디자인을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송풍구 라인 자체는 너무나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, 또 USB 단자를 꼽을 수 있는 이러한 또 시스템이 있고요. 2열이 현재 시트 조절도 가능해요. 뒤로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것도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. 이게 3열을 보통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열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조절해서 갈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3열 자체는 현재 저렇게 접어놓은 상태잖아요. 보통 주행을 하면서 약간 뭐 가족들이 탈 일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시트를 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실내 공간이냐면, 뭐 덩치 큰 남성분들이 타긴 당연히 힘들고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타기에 적합한 그 정도의 3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차량의 차 키는 이런 식으로 요즘 기아에서 많이 쓰는 형태이죠.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을 띄고 있고요. 무난한 디자인을 띄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차량의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죠. 이 차를 제가 리뷰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솔직히 저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. 정말 14년도에서부터 계속 3세대를 유지해오던 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들이 없어 보이는 차량, 약간 남자로 따지면 약간 말 없는 남자 있죠. 좀 유들이 없는 사람, 뭐 하자 그래도 막 대답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. 이 차량 디자인 자체가 뭔가 묵묵하게 한 자리를 오래 지켜주는 느낌, 그러한 형태의 느낌이었는데, 요번에 정말 오랜만에 풀체인지 된 모델로 다가와서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제가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말 칭찬들이 많은 그러한 리뷰인데, 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워요. 이렇게 변형된 헤드램프가 적용된 점은 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싶고 잘 어울리게끔 조화를 했는데, 그냥 뭔가 조금 더 파격적으로 변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?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외관 디자인을 가져옴으로써 저게 같은 차인가 싶을 정도의 외형 디자인이었다면,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렌토구나, 조금 바뀐 소렌토, 그런 부분이 풀체인지를 엄청 오랜만에 가져온 것 치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의 전면부 디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리고 뭐 사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난한 형태였고, 후면부의 디자인은 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. 세로로 서 있는 그 테일 램프부터 약간 뭐 방향지시든가 뭐 V든가 브레이크를 좀 분리해 놓은 그러한 퍼포먼스도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센터페시아 라인이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, 센터페시아 라인은 이 윗등급인 모하비 차량보다 저는 더 나았다고 봐요. 그 정도로 센터페시아 라인만큼 되게 이쁘고 잘 세련되게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공조 시스템도 너무나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고, 송풍구의 디자인이 너무나 혁신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분리형을 해줌으로써 실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보는 육안적으로도 너무나 이쁜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과, 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3,500만원대에 이런 패밀리카를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요즘 SUV 차량들이 너무나 대세이고 비싸기도 하다 보니까 저렴한 SUV 중에서 조금 만족도가 찾는 차량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. 완전 저렴하게 가버리면 너무나 좀 없어 보이는 차량들이 많고, 그러니까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렴한 차량의 SUV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바로 2020년형 소렌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정말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, 저에게는 실망시키지 않았고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차량이었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고, 이 차량 외에도 뭐 저희가 다양한 신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. 뭐 수입차부터 국산차,
뭐 아니면 중고차 촬영 판매들까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은 더 좋은, 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이레드였습니다. Savannah, I'm coming home. Savannah, we'll never be alone. Savannah, the beauty of the world. Savannah, let's all take a ride.